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글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은 오늘로 사흘째 긴급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복구 작업 사흘째를 맞은 영덕 강구시장의 대형 슈퍼마켓.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흙투성이 물건을 치우고 있지만 일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쓸만한 물건을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애써보지만 대부분은 이미 쓰레기입니다. 열심히 좀 닦아도 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어떨지 저희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어떻게 위로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인근 주택과 상가에선 아직도 못 쓰게 된 가재도구 등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복구 작업 인력이 충분치 않아 적지 않은 가게와 주택은 아직 청소를 마치지 못했고 길거리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집에 숟가락 먹는 데도 하나 없어요, 지금. 이래가 얼른 치워줘야 속 더 상하지. 이래가 자꾸 퍼대나누면 보이 더 속 상하지, 이거. 수재민들은 피해가 워낙 심하다며 복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려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구인을 좀 늘려주시고요. 저 기간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최하로 일주일은 넘어가고 한 2주 정도 선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겠죠. 하천뚝이 터지면서 수마가 핥힌 들판은 처참합니다. 수확을 앞둔 벼는 흙더미에 파묻히고 바닥에 드러누웠지만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형편없을 겁니다. 이거 폭탄 떨어지는 한 가지. 그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악의 수해를 당한 영덕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영덕군의 피해 규모가 심각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는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240여 건을 비롯해 사유시설과 산림, 농작물 등의 피해액이 지난 1991년 태풍 글래디스 당시의 피해액인 19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의 경우 공식적인 피해액이 60억 원이 넘으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이럴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는 피해 복구비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영덕군 태풍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재해구호기금 1억 4천만 원을 지원했고 대구시도 복구비로 성금 3억 원을 기탁하고 중장비 12대를 투입했습니다. 한편 영덕군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를 한 뒤 정부에 항구 복구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콩레이 피해로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해구호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7일부터 모금 계좌를 개설했으며 성금을 기탁하려면 구호협회 계좌에 송금하거나 영덕군청에 설치된 모금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면 됩니다. ARS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도 성금을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허대만 위원장을 포함해 당원 10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오늘 영덕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영덕,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부당 대출액이 1,34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국회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당 대출액 가운데 농협이 1,191억 원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의 부당 대출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시가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클린 축산농장 조성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4개 반 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8일까지 한우 1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 47곳을 포함한 102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적정 사육두수 준수 여부와 축사 경관, 악취 발생 등 13가지 항목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내년도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전 부문 모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공모사업은 문화재 야행과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 사업 등 5개 부문 7건입니다. 경주시는 문화재 공모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콘텐츠를 융복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체류형 역사관광의 모델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저녁 8시 월정교 특설무대에서 제46회 신라문화제 폐막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일 개막한 신라문화제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5일과 6일 이틀간 야외 행사가 전면 중단됐고 7일 다시 재개돼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